이태원에 둘리라는 놈이 있다. 현재 이놈은 미국인이며 흑인이고 이 흑인인 놈이 평택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입수해온다. 아니 미국인의 흑인인데 평택에서 뽕을 가져? 고민이 깊어지는 거야. 이거 뭐야 아메리카 솔저가 개입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그냥 내 내피셜이에요. 아직까지는 조사에서 밝혀진 바가 아니니까. 근데 이 둘리를 쉽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놈들을 오프 판매상이라 하더라고요. 온라인 판매상도 있고 오프 판매상이 있는데 이 둘리라는 새끼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만나기 힘든 외국인 판매 공급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새끼를 내가 어떻게 만났을까요? 아까 영상에 나왔던 정보원. 이놈은 둘리하고 거래한 적이 있어요. 대량으로 대마를 구매해와가지고 제3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또한 했었고요. 자, 이 정보원이 둘리를 만날 수 있게끔 카카오톡으로 양쪽 간에 오고 가는 모든 카카오톡 내역이 저에게 스샷돼서 왔습니다. 자, 이쪽 사진 보시면요. 영어로 막 오가. 캐시 준비해라. 캐시 준비하면 만나줄 거다. 오만 개지랄다예요. 이 둘리 새끼가. 이 둘리 이 새끼 이태원에서 뭐 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나 웃긴 새끼예요. 예. 내가 봤을 때 주수입원은 마약이다. 근데 뭐가 됐든 카톡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놈 새끼 미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크리미널 리포트 팀은 정보원을 통해서 둘리라는 새끼를 이태원에서 접선까지 했습니다. 자, 이 이태원 둘리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오랜 잠복 끝에 드디어 상선인 둘리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거기는 몇이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은 그게 몇 미리? 10mm. 100미리면은 몇 개를 만든 거예요? 100mm 쓰면 10mm 뭐한평 되고 60mm 10개 만들어요. 20mm짜리 만들려면 좀 크게 되죠. 근데 60mm 한 병 만들어주면 근데 60mm 보면 20개, 30개, 30개. 100mm짜리? 네. 그러면 돈을 갖고 와야지. 평택을 갔다가 이동수 평택에는 세금 사우스 사우스 그렇게 해야 된대요. 돈을 내고? 그러니까 돈을 먼저 받고 그러고 나서 평택에 이분이 돈을 가지고 가서 물건을 가지고 넘어와서 우리한테 줘야 된다. 구조가 그렇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거야. 현금 500만 원을 가져오면 본인이 그 현금을 들고 평택에 가서 물건을 조달해 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보시면 아셨겠지만 이 둘리 녹음이 안타깝게 잘 안 담겼어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카메라는 차량 안에서 원거리로 줌인을 하고 그리고 녹음은 주머니 안에다가 마이크를 따로 장치를 해놨는데 이게 날이 너무 추우니까 저희가 패딩을 껴입고 가지 않습니까? 이 패딩 쓱쓱쓱 거리는 소리가 야 그게 밖에서 들으면 큰 소리가 아닌데 마이크로 들으니까 우리 지진 나더라고. 안타까웠어요. 일단은 녹음이 어느 정도는 담겼습니다. 현찰을 준비해서 오면 자기가 평택 가가지고 직접 그 물건을 공수해 오겠다.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대마를 이 건조되어 있는 대마를 액상화 처리하는 공장이 어디 있을까요? 전 지금도 궁금합니다.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대마 제조 공장을 하는데 그 냄새가 밖으로 안 나갈까요? 주변 사람들이 모를까요? 이 대마의 특유의 그 냄새가 있을 텐데 심지어 어떤 집안에서 담배 냄새가 많이 나도 그건 옆집에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그만큼 많은 양을 유통하고 있다 했을 때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진 공장일 것이라는 저희의 추측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랑 같이 일해봤던 언론사 그리고 같이 움직였던 경찰 쪽에서 또한 어느 정도 추측을 하고 있죠. 무슨 추측이냐? 이건 아무래도 평택이면은 미군기지와 개입이 좀 어느 정도 돼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카드라 통신이지만 실제로 저희가 국회와 경찰들과 실제로 정보를 오거니 받거니 해서 확인한 바 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미군 수송기는 검열을 안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자체 내에서 몇 개 주는 대마가 현재 합법화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미군 부대 내에서 대마하는 것은 미군 간부들도 안일하게 대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하면 미군이 무조건 개입됐다라는 썰을 제가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아직까지는 뇌피셜입니다. 근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좀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겠죠? 아니 어떤 군대가 타국에 파견 나와가지고 액상대마 빠는 거를 허락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웃긴 거 아세요? 미군 부대에서 실제로 액상대마 빨더라고요. 새로운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 회생 파산은 천호성 변호사와 함께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저희는 미군 부대 내에 있는 한국인이죠. 군무원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평택 기지, 미군 기지에서 액상대마가 공수가 된다는 제보를 주셨는데 어떤 경위로 저희 쪽으로 제보를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일단 신고가 하나 들어온 게 있었어요. 네. 미군이 택시에서 내려서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택시 기사는 이제 소지품 검사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뒷좌석을 확인을 해봤는데 전자담배를 두고 내려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뉴스에서 나오는 기기랑 동일한 마약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위 질문처럼 미군이 마약을 소지했다는 건데 부대 안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한가요? 네, 확인은 불가해요. 왜냐면은 얘네도 이제 랜덤으로 약물 테스트도 하고 불시로 소지품 검사도 하긴 하는데 미리 장교가 날짜를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걔네가 그 사이에 치울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럼 부대 안에서는 그게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의심 가는 곳은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 나라로 들어오는 미군 수송기가 우편물도 있고 택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검열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들어오는 경로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의심 가는 곳이 있으시다. 그게 이제 미군 수송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병사들이 20대 초반인데 한 달에 2번 반주급으로 월급을 받고 있거든요. 이제 받는 요일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오후부터는 이상하게 이 친구들이 이제 택시를 다 불러요. 평택에 택시는 택시를. 일단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강남, 홍대, 이태원, 뭐 멀리는 지방도 가는데 뭐 자기는 어제 뭐 홍대 가서 뭐 했다, 여자랑 뭐 했다 이런 좀 상스러운 얘기도 많이 하고 다 하죠. 실제로 미군 부대 내에서 액상대마가 정말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고 택시에도 심지어 두고 내린답니다. 대마를. 안타깝게도요. 해당 사건은 저희가 모 경찰청을 통해서 첩보를 올렸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렸는데 답변이 없어. 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 사건은 정말 크게 가야 될 사건이니 제가 첩보를 확실하게 쓰겠습니다. 형사가 정말 열심히 첩보를 썼는데 본청에까지 올렸어요. 본청에서 한 달 정도 지지직 끄다가 서울청 마수대로 배당이 됐는데 진전이 없는 거야. 또 한 달 정도, 2달 정도를 기다렸는데 서울청 마수대 저한테 전화 한 통 안 왔습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봤을 때 사건을 너무 짬시키는 느낌이다. 자체적으로 저희도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서울청 마수대에서 지역경찰서로 사건을 내렸더라고요. 왜 그러셨어요? 이게 사건 대놓고 짬시키는 겁니까? 저희가 못해도 마약 단순히 투약하는 새끼도 아니고 상선책을 잡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왜 아니라고 대처하시는 거죠? 저희 크리미널 리포트 팀은 경찰의 안일한 대처로 사건 진전이 없어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고자 여의도 국회의사당 장경태 의원실에 방문하였습니다. 네. 의원님, 잘 지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둘리 사건이라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이 둘리가 가명입니다. 현재 미국 사람인데 이 미국 사람이 가명을 쓰면서 국내에서 액상대마, 얘는 대마를 원래 말아가지고 연초로 피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전자담배 안에 들어가는 액상으로 개조를 해서 이런 액상대마들을 유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이 사건을 아시겠지만 저희가 파괴된 계기가 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마약 투약건으로 현재 기소가 돼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씨가 액상대마와 그리고 코카인은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가루로 하는 형태, 그리고 뭐 주사기로 팔에 꽂아서 하는 형태로 마약에 중독되어서 한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했다가 현재 이 여성분은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가지고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까레라이스 팀이 해당 마약 사건을 좀 집중적으로 파다 보니까 이태원에서 전체적으로 액상대마와 마약류를 유통하는 미국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어요. 이 친구를 만나봐야겠다 해서 저희 팀이 일단 거래하는 척을 하고 직접 만나봤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확실히 상선이라 그런가 마약을 대량 유통을 하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몇십만 원의 거래가 아닌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까지 가는 그런 마약류를 유통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해당 대마를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불가하다 볼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시설도 없고 사실상 냄새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모를 수도 없는 거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둘리가 미군과 관련이 돼 있다는 썰이 현재까지 있습니다. 이태원 내에서 소문이 그렇게 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해당 사건을 경기도 북부청의 첩보팀한테 사건을 의뢰를 해가지고 첩보를 썼었는데요. 근데 서울청 마수대로 이 사건이 이관이 됐었어요. 원래는
배당이 됐었는데 갑자기 한 2달 정도 있다가 마수대에서 지역경찰서로 내려버리더라고요. 예, 경찰도도 저희가 최초로 제보했던 사람인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한 통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기에는 해당 사건을 짬시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국회의원의 힘이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장 의원님을 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일단 네. 서울청 마약수사대가 수사하는 게 맞는 절차라 보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일선 경찰서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까지 규모가 큰 마약상의 경우는 이 서울청 마약수사대가 이 정말 또 집중해서 수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1월 9일에 네. 경찰청 협력관을 통해서 위원실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사 진행 상황이라든지 네. 공조 내역 등을 좀 문의를 했고요. 앞으로 충분히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받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참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안타깝다고 느끼는 게 하나가 이번에 그 언론에 탔던 그 연예인 중에 돈 스파이크 씨 사건 아시죠? 네. 지금 그 양반도 자세히 보시면요 구속되고도 남을 기간이었어요. 단순히 요즘 마약 투약하는 사람들 중에서 돈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 그렇죠. 더 이상 즐길 게 없으니까 마약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돈 스파이크 씨 사건만 봐도 정관 쓰고 돈만 있으면 구속이 면해진다. 이거는 정말 한동훈 장관도 이번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사건 열심히 만들어서 갖다 놓으면 판결은 뭐 혐의 없음 아니면 뭐 집행유예. 그렇죠. 이렇게 대부분 다 풀려나죠. 이 사람들이 정관 쓰고 돈만 있다 했을 때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끝날 사건이면은 한동훈 장관께서 굳이 마약과의 전쟁 선포를 하실 필요가 있었었나? 그러니까 저도 장관께 제가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도 네. 마약 관련된 수사는 엄격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제안 드린 바가 있고요. 좀 크게 두 건인데 둘리라는 분은 마약 소매상은 아닌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최소 중간 전달책 또는 도매상에 준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 대형 거래를 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의 사건은 지금 이 마약 사범으로 수감된 문모 씨가 여러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또 불법 유포하면서 피해 여성이 지금 운명을 달리한 매우 슬픈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정말 강력하게 지금 수사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이거는 우리 이만우엘님이 여러 촬영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네. 경찰 측에 충분히 공유가 되고 네. 경찰도 만약에 함께 출동할 일이 생길 때 뭐 촬영 중에 현장을 만약 확인하시거나 그러면 바로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도록 저희도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내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텔레그램상의 유통 네. 과정입니다. 저도 이 방에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2피스, 4피스 해가지고 되게 암호화된 은어를 쓰면서 코카인, 브액, K 이게 지금 다 거래가 되고 있어요. 해당 방에는 거진 3,000명 정도가 들어서 마약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마약 구하기가 정말 쉬워진 나라라고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이 하나예요. 그중 네. 하나. 한동훈 장관께서 저한테 정확하게 그러셨거든요. 네. 이 마약 관련된 거래가 있으면 빨리 제보 달라. 그리고 또 별도로 법무부 청사를 출입하시는 과정에서 네. 또 관련 출입 기자분들한테 장경태 최고위원이 알고 있는 좀 제보를 빨리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이 지금 임마누엘님께서 이제 취재하신 내용을 네. 그대로 지금 법무부 협력관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리라는 분 조속하게 수사될 수 있도록 또 장관님께서 강력하게 저한테 공개적으로 요청하신 사안이기 때문에 네. 본인도 이제 말에 대한 약속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저도 거기에 대한 약속을 또 지키는 게 되기 때문에 네.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네. 중에 저희가 정식 협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단순 투약하는 놈들이 나쁜 놈인가요? 아니면 그 마약을 공급해주는 공급선이 나쁜 공급선이 무조건 더 훨씬 나쁘죠. 그렇죠. 근데 저희도 원인 제공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요. 네. 네. 저희는 근데 약간 네. 오히려 저는 마약을 투여하신 분이 약간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 봐요. 네네. 그러니까 마약을 투약하시는 분들은 이 범죄자임과 동시에 환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중독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분들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전 치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마약 공급책, 운반책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 사회에 네. 암을 유포하는 통로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네. 분들은 바로 단절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린 해당 사건 이놈은 의원님께서 책임지시고 시청자분들과의 약속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꼭 사건의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 나가는 날 제 페이스북과 법무부의 국회 차원에서 공문으로 네. 보내서 한동훈 장관님께 빠르게 수사해 주십시오 하면 법무부에서 아마 바로 즉시 대처하지 않을까 라는 또 기대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장경태 의원입니다.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거 항상 보험 치고 들어요. 저는 국힘 민주당 가리지 않아요. 근데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 이런 사건이 일 안 봅니다. 장경태 의원은 열심히 일을 봐줘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도움이 되는 이 의원은 차라리 그냥 이름을 얘기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장경태 의원한테 도움 받았습니다. 장경태 의원 현재 해당 사건을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님에게 토스했고요. 서울청 마수대로 다시 이 사건이 신속하게 배당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촬영할 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장경태 의원님께 시청자분들과의 약속이다. 이 약속을 꼭 지키십시오.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건 이렇게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경찰 갖다 주면 뭐합니까? 판결이 개씹창 났는데요. 이번에 돈 스파이크 사건 아시죠? 돈 많고 정관 쓰면은요 집행유예예요. 돈 스파이크 판결문 공개하겠습니다. 자, 판결문 봐보시면요 여러분 어이가 없어. 상선책은 우리가 사건 줬는데 사건 짬 시키지 않나. 돈 스파이크는 돈 많고 정관 쓰니까는 집행유예? 장난하십니까 지금? 도대체가 한동훈 장관님께서 특징까지 약속하고 경찰들은 열심히 뽕쟁이 잡아가지고 기소시키면 뭐예요? 검찰까지도 코리아. 검찰 쪽에서 기소시키면 뭐예요? 아 판사가 자꾸 빼버리는데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는. 저는요 마약, 범단, 사기, 살인 정말 이런 악질 범죄들은요 짤 없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필요시는 대한민국 사형이 재부활해야 될 상황도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옆방 가가지고 갑자기 막 한 20억, 30억 사기 쳐와. 저 징역 그냥 1년 살다 오면 그만이에요. 왜냐? 지금 코로나 시기잖아. 대한민국 사람들 코로나 시기 많이 힘들었죠. 근데 내가 사기를 쳤어. 난 경찰서 가서 코로나 시기 때문에 힘들어서 변상 못한 거라면요. 아니 이게 또 참 면책사유가 되네 이게. 어이가 없네. 이러지 마세요. 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경찰분들께 드리는 사건 저 큰 사건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말씀드린 사건은요 좀 크게 만들어서 이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게만 해주세요. 유튜브를 찍고 있는 내 입장에서 힘이 빠져 이제는 점점. 내가 이걸 왜 하나? 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 그냥 범죄를 조지는 거 좋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여러분들께 어그로를 끌고 제가 뭐라도 되는 것만은 연예인 코스프레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후부터 제가 사건을 하나하나 만드는 데도 불구하고 범죄자 처벌이 약하다. 사건이 또 짬시켜진다. 저 유튜브 그만둘 생각입니다. 할 생각이 없어요. 힘이 빠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응원 듣고 싶다고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해당 사건이 이런 사건이 있고 사기 피해 방지, 범죄 피해 방지를 하고 싶어서 이거 하려는 취지지 저는 어그로 끌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뭐가 됐든 간에 해당 마약 사건 분리, 강력한 처벌로 저희는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장경태 의원실에서 해당 사건으로 기자회견을 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마약 손도 대지 마시고 냄새도 맡지 마시고 쳐다보지도 마세요. 혹여나 호기심이 생긴다면 호기심만 가지세요. 한 번 손대는 순간 집안 대대손돈 다 떼지는 거예요. 정하고 싶다고요? 뽕쟁이 하는 새끼들 응원하고 싶다고요? 응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뽕 본인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한번 권유해 보시고 그냥 평생 뽕만 빨다가 그냥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뽕이요 도박이요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상 까라STV 임원들이었습니다.